네, 서울 강북구 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예, 김동연 지사님, 그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은 국토부가 주관하는 국가 사업이긴 하지만 그 노선의 대부분이 경기도를 지나는 만큼 경기도는 제3자가 아닌 핵심 이해 당사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동감합니다. 네, 국토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관계기관 협의가 있었는데요. 22년 7월 1차 때는 국토부가 경기도를 제외했다가 2023년 1월 2차 협의 때는 경기도를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공교롭게도 관련 지자체 중 유일하게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인 경기도만 1차 협의 때 제외했습니다. 지사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남시는 답변하면서 경기도 의견 꼭 들으세요 하는 얘기까지 그 당시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국토부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향후 국토 전체에 끼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너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예, 동의하시죠? 그런데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내 노선축과 같은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면 이것은 국가적인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임 성립 여부는 뭐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걸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면 그건 크게 잘못된 것이죠. 네, 네. 자,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장내 노선축 연장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양서면을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종점으로 할 경우 춘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서 얻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춘천지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은 오랫동안 이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지지해 왔다고 본인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지역의 여론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 의원님 그 지도 저와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좀 넓게 본 지도입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 당초 원안입니다. 네, 이게 지금 변경안입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동서 축이 지금 영동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서울 네. 양양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원안대로 했을 경우에는 이 양양고속도로까지가 불과 17km만 연결하면은 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이 설악 IC에서 이 화도까지가 아주 유명한 이 정체 구간입니다. 네, 이 수요의 반은 흡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네, 변경안에 의할 경우에는 이것을 서울 양양고속도로에 연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와서 가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애초에 당초 사업 목적인 그 6호 국도선 서울 양양고속도로와의 교통 체증으로 본다면은 이건 뭐 맹약 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제가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는 화면과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이 원안 노선대로 추진했을 경우 서울 양양고속도로와 저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노선을 장차로 확대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국토부에서 주장한 대안 노선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이 연장을 위해서는 기형적인 형태의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과연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는 많은 국민들이 그걸 보고 그냥 쉽게 판단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10일에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 국토부 실무자가 용역사에 양평 고속도로 장내 노선축 연장 계획 고려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던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용역사의 2022년 6월, 7월, 8월 노선 검토 보고 자료에는 장내 노선축 연장 계획 고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에 나오고 있는데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6월, 7월, 8월에는 국토부가 사업을 의뢰한 용역사의 자료, 각 노선에 대한 비교표에도
비교표에도 장내 노선축 연장 계획을 고려한 것을 원안의 특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국토부가 제안한 대안은 장내 노선축 연장 계획을 미고려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해주는 가약의 장기 계획에서도 이 장내 노선축 연장을 중요하게 고려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국토부 사무관의 지시에 따라서 삭제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국감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지사님, 장내 노선축인 춘천고속도로,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와의 연결은 양평고속도로 원안의 핵심 장점 중에 하나로 이제 보여집니다. 앞에서 우리 예, 지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네. 만약에 이것을 삭제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원안은 포기하고 강상면을 대안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지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제 지시에 대한 그 사실 여부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뭐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짓이 있다면 지극히 잘못된 일이고요. 국토부의 이 도로국이나 이 국토부는 저도 기재부 있으면서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봤는데 굉장히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동서 구축, 즉 서울 양양 고속도로와의 그 연결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만약에 생각을 안 했다면 그건 전문가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인데, 국토부 직원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걸 봤을 적에 저는 상당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뭐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추진했던 전문가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제 이 인식에 기초한다면 당연히 연결해서 이제 장내 노선축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 예타 그 과업 지시나 그 목적에도 그 연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이 도로에 대한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보면 뭐 이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일들이죠. 예타 노선 안에도 장내 노선축 연결 부분이 분명하게 여러 차례. 그렇습니다. 아까 주신 지도도 저하고 뭐 같은 지도입니다. 네, 네, 박승민 의원입니다. 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뭐 지사님과 특별한 인연은 없습니다만은 여러 매체나 또 지사님을 뵈면서 참 반듯한 분이시구나, 또 기재부 공무원으로서 또 관료로서 훌륭한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관료하시다가 이제 뭐 도지사 하시니까 조금 다른 또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경기도지사는 행정가입니까, 정치가입니까? 뭐 일단은 저 경기도정에 천착해야 되는 측면에서 경기도 도정을 살피는 뭐 행정가가 일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뭐 대통령이나 정부가 야당이라고 해서 야당 단체장이라고 해서 정부의 지침을 뭐 안 따르거나 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뭐 협력 관계를 유지를 뭐 긴밀하게 협력하고 그렇습니다. 또 함께 가야 되고, 또 그게 도민을 위하고 도정을 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가짜 뉴스가 너무 횡행을 해서 한편으로는 그 지자체 행정을 보시면은 도민들이 그 도지사님의 도정 철학이나 도정 비전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해하고 또 함께 해주고 하면은 좋을 텐데, 서울시만 하더라도 어제 보니까 인터넷 언론 매체가 6,2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요즘 너무 이렇게 인터넷 관련한 SNS나 유튜브나 이게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도정을 뭐 운영함에 있어서도 쉽지 않을 텐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오늘 국민들 앞에서 몇 가지만 좀 확인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보다 대안이 경제성이 높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이번에 이제 BC 분석을 새로 했더라고요. 지금 그 자료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거 가지고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양서면과 강상면
이 주변의 땅들이 김건희 여사님 땅은 이 고속도로 계획이 되기 전에 샀는 땅이고 이 고속도로가 계획되고 난 이후에 정동균 전 군수 그다음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땅을 구입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언론에서 봤고요. 김부겸 총리 경우는 뭐 제가 그 전부터 제가 부총리 할 적에 행안부 장관을 하면서 또 이웃에 살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쪽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그건 진즉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봤을 때 도로나 도시계획 결정이 나기 전에 그 뭐 투자를 하거나 땅을 샀는 거하고 또 그 계획이 발표난 뒤에 거기에 특히 행정이나 그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가 되는 사람들이 땅을 산 거하고 어떻습니까? 어떤 게 더 도덕적입니까? 제가 뭐 전임 그 정군수 건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김부겸 전 총리 경우는 그 이미 공직에 있을 때부터 그 서울에 있는 데서 양표를 옮기려고 작정하러 오래전에 그 계획을 세웠고 그 사모님과 제 아내도 그 사모님이 얘기를 했을 정도로 해서 순수하게 그쪽으로 이전하려는 목적이지 그게 뭐 투기나 뭐 다른 목적은 전혀 없다고 저는 잘 알고 있고 민주당 출신 전 군수는요? 그쪽은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지사님 다만 아시면서도 말씀을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아닙니다,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다만 간단하게 그 관심만 가지면 알 수 있는 걸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고 넘어가실 생각입니까? 그건 아니고 전 군수 행정가로서 양심을 가지시고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해서 그렇게 편들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을 바라보고 도정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죠. 자, 다시 정군수는 또그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기회가 되면은 네네. 원안보다도 대안이 교통 체정에 더 효과적이다. 이 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근 주요도로 교통량 분석 결과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대안이 훨씬 더 교통량 해소에 교통 체정 해소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거는 무슨 근거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우선 그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BC 안에 대해서 제가 그 신뢰성에 의문을 갖습니다. 단기간 내에 그리고 지사님. 예 지사님 기재부 계셨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니까 뭐 KDI나 에타 관련한 업무도 하셨다면서요? 네. 그때도 KDI나 그러면은 에타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아니 이건 KDI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설계 에타가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KDI에서 한 거는 뭐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에서 한 거고요. 요건은 애초에 변경안을 착수보고에서 제시한 영역사가 단기간 내에 다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신뢰성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로우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나온 거 가지고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사님께서 8월 3일 날 기자회견하신 총사업비 관리 지침 관련해서 이건 뭐 관리 지침 허가를 기재부로부터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은 저는 지금 정도의 협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예, 저는 지금 정도로 지금 이제 협의 대상이 아까 이제 의원님들이 조금 그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경기도와 하는 그 계획에 대한 협의하고 그 다음에 그 예타나 또는 앞으로의 타제 관련해서 하는 그 기재부와 국토부와 협의를 조금 혼동할 수가 있는 협의 것 같습니다. 대상이 타당성 조사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기재부와 국토부는 이 건에 대해서 기본 설계 단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자,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될 사안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여러 사안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이 사태, 일련의 사태를 더 증폭시켜서 도민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안정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계속 그렇게 끌고 갈 생각입니까? 의원님 저는 이 건을 정치로 끌고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목적에 맞고 빨리 하는 것이 제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관계 여부에 있어서도 지금 경제성 검토나 이런 것들은 이번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 경제성을 조사한 주체 그리고 관련된 로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경제성
BC 0.1, 0.01 가지고 다루기 전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제가 짧게 앞에 정전 군수의 또 명예 가는 일도 있으니까 제가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듣기로는 김부겸 전 총리는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정전 군수는 양평에 오래 사신 분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구입했던 토지는 맹지로서 자기가 살던 집에 바로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투기 목적 이런 것은 아니고 순수한 의도였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고속도로 계획 발표내고 난 뒤에 220평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알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정 군수는 제가 그 사항을 직접 알지는 못하고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은 정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충북 증평진 전엄성 임호선 의원입니다. 국정감사 준비에 도구가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의를 좀 나중에 하려는데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님께서 이제 저 질의를 하셔서 준비된 걸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서면 안으로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게 21년도 4월이었습니다. 네. 근데 강상면 안이 최초로 등장한 게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2년 5월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강상면 안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 내용을 보시면 저 PT에서처럼 사업 개요하고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기에 어디에도 강상면 얘기는 없습니다. 예타의 전제가 전혀 잘못된 강상면 안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안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강상면 안으로 논의될 경우에 왜 예타가 문제될 수 있느냐 하면 이 부분 아닙니까? 2012년도에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예타 조사 후에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게 필요적 협의사항 아닙니까? 그죠?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필요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 노선이 만약에 변경된다면 예타 조사 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의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가 거쳐서 사실은 일이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건너뛰고 강상면 안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방향을 잡아가지고 가고 있는 흐름이 기본적인 절차가 잘못됐다. 뒤에 있는 우리 여기 여러 공직자분들 계시지만 이런 일처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말문이 막히니까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 이런 식의, 사실은 그거야말로 정치적인 판단인 거죠. 그거는 진짜 법적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난 10일 날 국토부 국정감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 참석했던 용역업체 증인들이 착수보고를 하기 전에 이미 변경안을 봤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수보고가 5월 24일이었고 계약이 3월 29일이었으니까 이 2달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서 변경안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됐다는 지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토부 가업 지시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지시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타안을 기준으로 삼는 거지, 이게 타당성 조사 전 과정에서 예타와 비교 분석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지, 이게 예타도 없이 강상면안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거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건 잘못돼도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 네, 우리 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예타하기 전에 이미 2016년도에 제1차 국가도로망 계획, 또 그 뒤에 제2차 국가망 도로 계획, 그리고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과 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굵직한 계획이 4번이 나옵니다. 이 4번의 5년짜리 계획에 어디에도 변경안에 대한 얘기는 일체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고 일관적으로 원안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추진도 중요하지만 이 원안이 변경된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절차, 합법적인 절차가 전제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강동을의 이혜식 의원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천신만고 끝에 예탄이 통과된 이 원안이 갑자기 그 변경안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 변경안을 따라가다 보니까 종점에 축구장 5개 규모 29개 필지에 대통령 처가 땅이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 상당히 그 국민들이 의혹을 품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벌어진 거고 이게 아주 크게 문제가 되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조 7천억 국책 사업 자체를 아예 백지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백지화를 시키냐 그런 의무를 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변경안이 최초 어떻게 해서 된 건지를 봤더니 이게 무슨 국토부도 아니고 양평군도 아니고 결국은 용역사 어떻게 보면 과업지시서대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용역사가 제안을 해가지고 그 안이 하나의 변경안으로 나왔고 마치 정부안처럼 사실은 정부에서 발표를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용역사가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 아닙니까? 이 용역사가 타당성 조사에 비시값까지 내놓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타당성 조사에 비시값을 산출하는 것을 보고 이 정부가 이 사업을 포기 안 했구나. 누구나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했다고는 하지만은 결국은 국토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원희룡 장관이 총대를 메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문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고 또 그 해답도 너무나 간단하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애둘러 표현할 필요 없이 대통령이 뒤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원하는 대로 추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냥 해결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 29개 필지 사회하는 하겠다. 이런 발언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문제로 논쟁이 많고 또 정쟁으로까지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 가장 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도 결자 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결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받게 된 것이 왜 누가 뭐 바꿨는지 뻔한 거죠. 도어 스태핑을 했으면 대통령께서 질문을 받았어도 수십 차례 받았을 질문이고 대통령께서는 지금 한마디도 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 종점에 네. 대통령이 직접 관계되어 있는 대통령 가족 땅이 발견이 됐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이라도 하셨어야죠. 저는 이제 경기도지사로서 이 사업이 원만히 빨리 목적에 부합되게끔 추진하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그 변경안이 나와서 그 뭐 정쟁화되는 것을 대단히 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네. 결자 해지 차원에서 네. 그리고 그것이 국정 전환의 시발점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